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주식에서 돈을 잃습니다. 열심히 분석하고 논리 세우고 종목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계좌는 마이너스예요. 반대로 그냥 좋은 주식 하나 사놓고 잊어버린 사람이 수백 % 수익을 냅니다. 왜 그럴까?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내 생각은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사무실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코스피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펼쳐져 있어요.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잔액 2023년 기준 700조 원, 그중 90%가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코스피가 기록적 상승을 보이던 바로 그 해에도 한국 투자자들이 매수한 미국 주식 규모는 50조 원으로 코스피 매수 금액을 초과했어요. 외국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를 6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을 사고 한국인은 미국을 팔았습니다. JP 모건의 2025년 11월 리포트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한국의 밸류에이션은 아직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가 먼저 알아봤어요. 스탠퍼드 글로벌 AI 파워 랭킹에서 한국은 아시아 1위, 세계 7위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안 삽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이 900조 원어치를 쓸어 담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차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6조 원을 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장은 박스피다. 이 말이 상식처럼 통용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Korea Discount. 불투명한 재벌 순환 출자, 낮은 배당, 소액주주 보호 미비, 자사주 소각 없는 매입 관행. 이 네 가지가 뿌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네 가지가 하나씩 깨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해소되면 결과도 바뀝니다. 편안한 종목이 수익을 준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어요. 편안한 종목은 수익이 안 납니다. 가는 종목은 무섭습니다. 좌측 매물이 잔뜩 쌓인 박스권 종목을 들고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기다리는 건 수익이 아니라 기회비용의 낭비예요. 2025년 7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단 한 달에 6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17개월 만에 최대치였어요. 2024년 4분기 국내 개인 순매수가 6조였는데 2025년 1분기 들어 16조로 무려 10조가 늘었어요. 해외 개인 순매수는 같은 기간 8조에서 4조로 절반 토막이 났습니다. 한국인들이 드디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레셋 자산운용 부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의 예상 PER은 약 8배 수준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체력에 비해 굉장히 싼 수준이고 지금의 변동성이 매수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돈을 걸고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한 말입니다. 한 개인 투자자분이 공식 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구조를 모르고 감정으로 움직인 거예요. 지금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음 기회도 똑같이 날려버립니다. 북장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6조 원을 사는 외국인이 있고 16조 원으로 늘어난 한국 개인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서 5년 뒤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버핏이 절대 돈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교리처럼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손실 없이 주식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월봉 차트를 보세요. 잘 사도 처음엔 마이너스 납니다. 규칙 파괴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버핏이 그 말을 한 것을 후회하기를 바란다. 실수가 두려워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해롭다. 손실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게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진짜 출발점이에요. 2024년 코스피의 PBR이 0.84까지 내려갔습니다. 딴원짜리를 840원에 파는 거예요. 코스피 상장사의 70%가 이 상황이었어요. 포스코, 현대차, 기아, LG, SKT는 물론이고 KB, 신한, 하나, 우리 같은 대형 금융회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코스피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PBR이 적용된다면 코스피는 이미 최대 8,000에 도달했어야 합니다. 대만 수준이라면 최대 9,000을 상회해야 마땅해요. 한국의 PER은 7.8배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로이터 통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뿌리로 낮은 배당, 순환 출자, 소액주주 보호 미비를 지목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로 볼 수 없다. 지금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 SDI 같은 종목을 들고 박스권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현대건설은 수백 % 올랐어요. 좌측 매물 돌파 못한 종목 들고 있는 시간은 기회비용이 계속 쌓이는 시간입니다. 손실이 두렵다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손실이에요. 코스피가 일본 수준의 밸류에이션만 받아도 이미 8,000이어야 하는데 지금 5,000대입니다. 그 차이 누가 먼저 가져갈까요? 버블이 터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1984년 12월 29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38,929포인트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 니케이는 2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13,000에서 18,000 사이를 30년간 헤맸습니다. 그러던 니케이가 2024년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30년 만에 4만을 돌파하더니 1년 만에 5만에 이르렀어요. 무너진 것이 결국 올라갔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저평가된 코스피가 폭발의 전야라는 얘기입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압박 이후 시행 1년 만에 상장사 70%가 개선 기획안을 공시했고 자사주 매입은 2024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NISA 개편 이후 2024년 상반기에만 NISA 계좌 수가 2,400만 개를 돌파했고 이를 통한 매수 규모는 전년 대비 3배 급증했어요. 한국은요. 2024년 12월 코스피 2,400에서 2025년 4월 단액 인용 후 3,200까지 3개월 만에 30% 상승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밝혔습니다. 24년 말에 코스피 2,400 그리고 올해 2월에 6,300을 찍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적의 힘, 시간과 복리의 힘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이분이 틀린 예측을 하면 수조 원의 고객 자산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규칙 파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들은 장이 좋을 때 들어왔다가 장이 나쁠 때 졸업한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코스피 1만 때도 똑같이 반신반의하다가 놓칩니다. 일본이 폭발하기 직전에 일본 주식을 팔고 나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5년 뒤 어떻게 될까요? 라면 하나가 주식 투자 논리가 된다고요?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투자 논리예요. 2017년 미국 대형 로펌의 사내 행사에서 불닭볶음면 먹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막이었습니다. 2025년 할로윈 미국 동네 아이들이 K-팝 캐릭터 복장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어요. 코스트코에는 비비고 만두가 냉동 코너에서 팔리고 스탠퍼드 MBA 동기 47명이 서울에서 최고의 경험으로 꼽은 곳은 논현동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문화는 소비 습관이고 소비 습관은 기업의 실적이고 실적은 주가입니다. 지금 미국 10대가 불닭을 먹는 순간이 삼양식품의 30년 후를 예약하는 순간이에요. 2024년 삼양식품 영업이익은 133% 증가하며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의 4분의 3 이상이 해외에서 나왔어요. SK 하이닉스의 HBM이 엔비디아 블랙웰 칩에 탑재되고 HBM 시장은 향후 연 30% 성장이 전망됩니다. 19세기 경제학자 제번스가 발견한 역설이 있어요. 효율이 좋아질수록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AI가 정확히 이 역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가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AI 경쟁력 세계 7위, AI 도입률 OECD 1위, 챗GPT 유료 구독자 세계 2위입니다. 엔비디아를 사면서 동시에 한국 반도체를 안 사는 건 밥을 주문하면서 요리사는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을 들고 있지 않다면 그 성장을 남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K컬처를 취향이라고 보는 사람과 해자라고 보는 투자자 중에 누가 20년 뒤 더 웃고 있을까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목 선택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어떤 시장에 올라타 있느냐가 장기 수익률을 훨씬 더 크게 결정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가 시장 수익률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를 그냥 오래 들고 있던 투자자들이 승리했습니다. 미국 S&P 500의 PER은 역사적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요. 일본 니케이는 이미 5만을 넘었습니다. 대만은 TSMC 하나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극단적 쏠림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위기와 규제 리스크가 상존해요. 반면 한국의 PER은 약 8배, 주요국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 유일한 AI 공급망 국가입니다. 미래세 자산운용 부회장이 공개석상에서 밝혔습니다. IMF 911 2007년 금융위기 때는 위기가 오면 시장을 이탈했습니다. 지금은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ETF 시장이 완충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952년 해리 마코이치가 증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함께 보유하면 위험은 낮아지고 기대 수익률은 유지됩니다. 분산 투자가 유일한 공짜 점심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 그 수익의 일부는 환율이 만든 착시일 수 있습니다. 원화는 현재 실질 실효환율 기준으로 약 9%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화되면 해외 주식 수익이 환손실로 깎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두 번 손해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갈 곳이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 모두 막힌 지금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돈을 더 잘 번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삼성생명을 꾸준히 모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주당 31,000원, 최바닥부터 6년 동안 피라미딩 하셨어요. 그 계좌가 지금 168% 수익을 엉덩이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29억 계좌가 1년 만에 57억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더블입니다. 방법은 하나였어요. 전고점 돌파 후 눌림목에서 담아가는 것. 규칙 파괴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차에 올라탄다. 선로는 이미 깔려있다. 날씨보다 기차에 관심이 많고 기차보다 목적지에 관심이 훨씬 많다. 삼성 자산운용 대표의 제안입니다. ISA나 연금 계좌를 통해 월 적립 방식으로 투자하면 빠지면 더 사면 되고 오르면 수익이 쌓입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은 빨리 팔고 나와야 합니다. 반대로 우량주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는 음봉다법으로 오히려 담아야 해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하고 있으면 아무리 오래 해도 계좌는 제자리입니다. 투자 헌법을 써두세요. 나는 코스피 ETF를 5년 이상 보유한다. 20% 이상 하락 시 추가 매수한다.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 세 문장을 적어두고 지키는 것. 이것이 복리를 만드는 실제 행동입니다. 지금 내 계좌 안에 좌측 매물을 뚫지 못한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종목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전고점 돌파 종목을 담는다면 1년 뒤 계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공포가 왔을 때 팔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공포는 최고의 할인 쿠폰입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팔 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순간이에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코스피 급락, 원달러 환율 급등, CNN이 서울발 뉴스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뉴스를 보는 투자자는 팔았어요. 구조를 보는 투자자는 기다렸습니다. 결과는요. 2025년 4월 탄핵 인용 후 코스피는 2,400에서 3,200까지 3개월도 안 걸려 30% 상승했습니다. 규칙 파괴자에서 말합니다. 오늘의 거시 경제 뉴스보다 평생에 걸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불길한 예측 때문에 투자를 꺼리게 되면 당신의 미래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이 생긴다. 코스피 2,400대 무서워서 팔았거나 외면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잠이 안 오고 본전 생각에 열이 나고 내 건 왜 안 가나 싶고, 그런데 그 감정이 다음 기회를 또 놓치게 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기회비용입니다. 다음에 공포가 왔을 때 여러분은 팔겠습니까? 담겠습니까? 주주환원을 잘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고도 소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주주환원이 아닙니다. 국내 5대 그룹 소속 상장사 70곳이 10년간 93차례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실제 소각은 단 7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코카콜라는 60년 넘게 배당을 연속 인상했습니다. 이 차이가 신뢰의 차이고 신뢰의 차이가 밸류에이션의 차이예요. 국민연금공단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소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로 볼 수 없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세제 당국과 협의해 더 강화할 부분을 찾겠다고 밝혔고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블록체인 기반 즉시 결제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제도 개혁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모르고 있으면 그 수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자사주 소각 비율이 가장 높아질 기업은 어디이고 그 기업의 주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외국인이 사야 코스피가 오른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이 치고 빠지지 못하게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한국 국민이 장기 자금으로 바닥을 단단히 받치는 겁니다. 코스피 입만을 만드는 주체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국민입니다. NISA 개편 이후 2024년 상반기에만 NISA 계좌 수가 2,400만 개를 돌파했고 이를 통한 매수 규모는 전년 대비 3배 급증했어요. 그것이 니케이 5만의 마지막 계단이었습니다. 한국은요. 2024년 4분기 국내 개인 순매수 6조가 2025년 1분기 16조로 폭증했습니다. 원화도 지금 실질 실효환율 기준 약 9% 저평가되어 있어요. 2026년 상반기에는 코스피 상승과 원화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수익 국면이 기대됩니다. 삼성 자산운용 대표가 말했습니다. 1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믿고 투자하면 훨씬 더 담담하게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부회장도 말했습니다. ETF 시장이 확대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하면서 투명한 구조가 시장에서 극단적인 쏠림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나가 있는 한국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공식 포럼에서 말했어요. 혼자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가짜 뉴스에 휘둘립니다.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안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구조를 알고 숫자를 보고 원칙을 써두는 것. 일본이 저축에서 투자로 방향을 튼 그 결정적 순간, 그때 들어간 사람과 나중에 후회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한국의 그 순간은 지금입니까? 아직 아닙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5개만 드리겠습니다. 0.84 2024년 코스피 PBR 최저치, 정산 가치보다 싸게 팔린 시장. 1,000원짜리를 840원에 판 거예요. 6조에서 16조. 2024년 4분기 국내 개인 순매수 6조가 2025년 1분기 16조로 폭증했습니다. 한국인이 돌아오고 있어요. 30%. 탄핵 인용 후 3개월 만에 코스피 상승률. 공포가 기회였다는 증거입니다. 30%. HBM 시장 연간 성장 전망. SK하이닉스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엔만. 연 20%씩 5년 또는 일본 대만 수준 밸류에이션 적용 시 도달 가능한 코스피 목표. 이 5 숫자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시장에서 촉매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고 그 방향은 이미 일본이 증명했고 한국인이 돌아오고 있다. JP모건이 리포트로 확인했고 스탠포드가 수치로 증명했고 삼성 자산운용과 미래에셋이 자기 돈을 걸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00대 팔았거나 외면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잠이 안 오고 본전 생각에 열이 나고 내 건 왜 안 가나 싶고, 그런데 그 감정이 다음 기회를 또 놓치게 합니다. 외국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기회비용입니다. 이 5 숫자 중에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반응하고 있는 숫자는 몇 개입니까? 코스피 1만이 꿈처럼 들린다고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일본이나 대만 수준의 밸류에이션만 적용해도 지금 코스피는 이미 6천에서 9천 사이여야 합니다. 코스피 1만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이 비현실적으로 싼 겁니다. 현재 5,000대인 코스피가 연 20%씩 5년을 오르면 1만이 됩니다. 코스피 1만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주식시장이 바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술은 세계 최상위권, 경제는 선진국 반열,
자본시장도 선진국 수준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명이에요. 국민이 사고, 국민이 지키고, 국민이 키운 시장. 그것이 코스피 1만이 갖는 진짜 의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코스피 1만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JP 모건이 리포트로 확인했고, 스탠퍼드가 수치로 증명했고, 외국인이 900조 원을 담으며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그 신호를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공부가 안 됐다고 느끼시는 분, 계좌가 손실 중이신 분, 월요일이 무서운 분, 지금 시작하세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오세요. 내 생각으로 만든 잘못된 포트폴리오는 과감히 팔고 전고점을 돌파하며 가는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오늘 당장 코스피 ETF 하나 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5년 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산을 저평가하고 있는가? 코스피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미래에셋증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투자와 같습니다. 저평가된 자산 앞에서 확신을 갖고 올라타는 사람이 결국 복리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